모모, 우리 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로 모모 읽고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까? 그, 그 모모가 다른 사람들이 그 모모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모한테 자신의 얘기를 들려줄 때 자신의 꿈이 약간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렇게 느끼는데 왜 어떻게 모모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 모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대변해서 말해주진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열심히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이 돼서 공감을 해주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느끼고 모모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자, 책 22쪽에 지금 프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자, 모두에게 보면 모모에게 가보자라고, 모모에게 가보게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두 번째 문단, 거기 한번 읽어볼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모모가 누구에게나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모모는 이 세상 모든 아이가 그렇듯이 그런 일을 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모모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건 있었, 있었던 걸까? 이를테면 노래를 잘한다든지 악기를 다룰 줄 안다든지 혹시 서커스단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춤을 추거나 고개를 할 줄 알았던 것일까? 아, 그것도 아니었다. 그렇지. 그래서 쭉 그런 얘기 나오고 건너뛰어서, 밑에서 둘째 줄, 하지만, 하지만 꼬마 모모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재주였다. 그게 무슨 특별한 재주람? 남의 말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도 많으리라. 하지만 그 생각은 틀린 것이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더욱이 모모만큼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 한 문단 건너뛰고, 모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모모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득 자기가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알았다. 모모에게 말을 하다 보면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어느덧 거침없는 대담한 사람이 되었다. 불행한 사람, 억눌린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내 인생은 실패했고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치 망가진 냄비처럼 언제라도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수백만명 투명한 사람들한테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모를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을 하는 도중에 벌써 어느새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기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모모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았다. 자, 서로가 열심히 읽었는데, 결국, 아까 서로가 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모는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그러니까 공감을,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것. 근데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 서로가 읽었던 그 부분들, 모모가 누구에게나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한테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래서 서로는 뭐 TV를 잘 안 본다고 해서 모르는데, 좀 물어보살? 이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대. TV 가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잠깐 내가 봤는데 이수근이라는 개그맨하고
옛날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그런 사람이 막 무당복장 같은 거 하고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고민 와서 얘기하면 막 들어주고 뭐 해결해주고 막 그러거든. 이래라 저래라. 그런 프로 혹시 본 적 없어? 없구나 역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쨌든 뭐 아니면 우리 그 제일 유명한 사람 그 누구야? 그 아줌마. 오영은, 어, 오은영 음, 박사? 음,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에 이른바 솔루션을 제공하잖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잖아. 어떻게 해라. 근데 모모는 사실은 그런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 근데 이 글을 읽으면 서로가 정말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서로는 어때? 음, 약간 들어주는 것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잘하게, 잘, 잘 정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그 모모의 역할로 충분히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의 문제가 풀리는 게 가능하다? 그 이유가 뭐야? 왜 아니, 들어만 주는데 도대체 그 문제 어떻게 해서 풀려? 근데 사실 뭔가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응, 진정으로 들어주면 뭔가 충고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자기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거고, 그러면 그 자신이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스스로 약간 해결 방법을 이런 걸 찾을 수 있으니까 응.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해도 찾을 수 있어. 근데 좀 아까 서가 처음에는 들어주는 것과 진정으로 들어주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했거든? 어떤 차이가 있어? 들어주는 것과 진정으로 들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응, 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응, 형식적으로만 귀로만 듣는 응, 그런 게 그냥 들어주는 거고, 응. 진정으로 들어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약간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 그게 그럼 지금 서로 말을 쌤이면 들어주고 있는 거야? 진정으로 들어주고 있는 거야? 어때? 어 들어주고 있는 거죠. 쌤은 지금 서로 네 말에 들어주고 있는 거야? 어, 지금 서로가 쌤을 매기는데 아주 그냥, 왜 쌤이 진정으로 들어주고 있지 않은 거야? 아니, 이건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의견을 말하는.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라서 아예 애당초 진정으로 들어줄 수 없는 거야. 네. 근데 진정으로 들어주는 것과 들어주는 것들이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차이가? 혹시? 서로가 생각하기? 그 아니면 막 사람, 느낌상 아는 거야? 그 말하는 사람이 음.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서로가 혹시 그런 경험 있어? 내가 엄마한테 뭘 얘기를 했는데, 쌤한테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야,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진정으로 들어주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내 얘기를 그냥 들어만 주고 있구나. 그런 차이를 혹시 네가 느낀 적 있어? 친구한테 음. 한번 고민을 좀 속상했던 거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 그 친구가 되게 뭔가 저보다 더 슬퍼하면서 같이 이렇게 울어줬던 그런 기억. 막 울어줘야 진정으로 들어주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돼. 아니, 약간 자기의 마음으로 공감을 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서로 너는 알아? 네가 들어주고 있는 건지, 네가 남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건지, 진정으로 들어주는 건지, 네가 그 느낌의 차이를 알아? 서로 너가? 네. 그래서 들어줄 때도 있고, 진정으로 들어줄 때도 있고, 그럼 진정으로 들어줄 때는 정말 그 친구가 뭐가 해결돼?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야. 선생님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야, 사실. 진정으로 그래서 쌤이 지금 꼭 놀랐어. 왜냐면 서로 말을 들으면서도 막 서로 지금 확신에 차갖고 막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쌤이 음, 진짜 그럴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들었거든, 사실은. 근데 서로 네가, 선생님이, 그래도 서로 네가 쌤이 예의상, 진정으로 들어준다고 할 줄 알았는데, 들어주는 거야. 선생님이, 와, 서로 어떻게 하냐고 깜짝 놀랐거든, 사실은. 선생님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쌤 아내를 화나게 했어, 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쌤 아내가 뭘 얘기를 해. 그럼 쌤은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판단. 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를 자꾸 해결해 주려고 그래. 아, 그럼 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때 네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던가. 에이, 그럼 안 되지. 쌤 이러거든. 그럼 쌤 아내가 뭐 화를 내. 어? 그러면서 쌤 아내가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넌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오면 경찰서에 신고할 놈이라고. 소리야, 아내가 잘못하고 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신고하면 안 돼? 진짜 심각한 거면 신고는 해야겠지만, 어. 그런 뜻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뜻 같던데,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생각은, 부부란 무조건 자기 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무슨 상황이었어? 그 쌤은 우리 집사람이 잘한 거에 대해서 편을 들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편 들어주기 힘들거든, 사실은. 그리고 그냥 들어. 그 옛날에는, 야, 그거 잘못했어. 막 뭐라고 했었어. 근데 이제 그러면 막 혼난다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해. 그거 그냥, 그냥 그래, 들어, 그냥. 근데 이제 듣는 것도 갖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서로 너가 아까 그 공감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 말이 너한테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뭐 고민을 얘기해. 야, 그놈 진짜 나쁜 놈이야. 뭐, 내가 그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했는데 네가 들어보니까 걔도 나빠. 근데도 막, 너가 옆에서 막, 그래, 너 얼마나 슬프니 그 나쁜 놈 때문에 너가 정말 막 이러면서 공감해 줄 수 있어? 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면 무조건 공감이 된다? 네. 되는구나. 예. 그래서 사실은 즉 요 부분 이 모모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직업이지 직업으로 말하면 모모가 하는 일이 어떤 직업이에요? 상담사? 상담가가 사실 하는 일이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이 뭐 솔루션 문제 해결을 제시해 주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 사람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런 역할이 사실 상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면 그냥 단지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왜 그게 해결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들어만 줬는데도 그 문제 해결될까? 서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음, 만약 진짜 진심으로 느끼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지니까. 진심이 그냥, 저는 그러면 또 맞습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고 맞아 그것도 있고 또 진심이 느껴져서 음,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그 속에 담아두지를 못하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꺼내고 싶은 거야. 그 털어놓고 싶은 거야. 털어놓고 나면 시원해. 근데 그럴 기회를 못 찾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이야기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거야. 그 쉽게 말하면 비우는 거지, 비우는 거. 그 안에서 비우는 거 그 자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이야기. 임금윤기는 당나귀기. 얘기 알지? 거기서 이발사가 왜 그 화병에 걸리는 거야? 그 임금님의 기가 당나귀 기라는 걸 말하지 못해. 그 말하지 못했어. 근데 그거를 어쨌든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거잖아. 속 시원해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서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뭔가 막 슬픈 일을 당했어. 그럴 때 그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어, 그걸로 자체로 이게 치유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자기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는 자기가 이미 사실은 마음이 정해져 있어. 근데 다만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거야. 이게 정말 맞나 틀리나 내가 결심을 막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막 얘기를 해.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막 공감을 해줘. 그러면, 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하구나? 맞구나. 맞군. 라는 어떤 그 공감과 지지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 사실 이미 다 있는 거야. 어느 정도. 근데 기껏 내가 열심히 막 얘기했어. 근데 서로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더 좋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물론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줬어. 하지만 그게 내 마음에 미리 정한 것과 맞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그냥 너한테 좋은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던 거에 대한 지지. 그래, 네가 잘 결심했어. 잘 선택했어. 라는 응원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모모의 힘 아니었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하일 엔데라는 작가가 사실은 모모가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들도 누구처럼 음, 모모처럼 진심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25쪽 보겠습니다. 자,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모모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잔뜩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모모는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두 사람에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석재 무대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모모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일들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모모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확인분. 자, 많은 일들은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엄청 나한테 큰 문제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린다. 그렇지. 어유 서로 우리 연세가 몇 살이야? 뭐 이렇게 인생의 지혜를 많이 알고 있어, 너야? 너, 응? 중등 1학년 아니지, 솔직히 말해. 어? 서로가 선생님이 나이 먹어서 깨달은 걸 서로는 중학교 다닐 때 이미 깨닫고 있네. 어? 어, 지금 말한 대로 많은 일들은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그냥 아무리 똑똑한 사람 덤벼들어도 해결이 안 돼. 그냥 기다려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아까 지금 서로가 말한 대로 막 화났던 그런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뭐야? 누그러진다는 거야. 근데 그 화난에 붙잡고 막 이게 옳으니 저게 뭐하니 따지고 뭐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 가끔 그런 거 있지. 자, 일단 너 숨 쉬어. 너 일단 너 화장실 가서 너 세수하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시간을 버리고 너 여기 잠깐 앉아 있어. 뭐 5분만 앉아 있어. 라고 해서 그렇게 시간을 벌어줌으로 인해서 그 스스로 이렇게 진정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어, 너무 큰 문제이고 정말 해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많은 일들이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인데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모모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해결하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라는 걸 알아. 아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음, 아는 대로 하지 않아서. 아는 대로 하지 않아서. 아는 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모모와 그렇게 달리 하기 싫어서. 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모모는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왜 사람들은 시간이 없을까? 바쁘니까. 왜 바쁜데? 일하느라.
일하느라. 어. 이 책에 따르면, 이 책의 논리대로 따르면 왜 시간이 없는 거야? 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 뒤에 보면 그 음, 어느 신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시간을 아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어. 네. 그렇지.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른바 동화적, 소설적 구성으로 보면 그 이유가 바로 신사, 회색 신사에게 사람들이 시간을 뭐 했기 때문에 저금? 저금했잖아. 팔았잖아. 시간을 팔아서. 그래서 지금 서로 말한 대로 뭐, 허투게 시간을 쓰면 안 돼서. 허튼 시간을 보내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거야. 없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야? 해결할 수 없는 거지. 그 곶감이 되려면 응? 그 감을 말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야 곶감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러면 그 감을 곶감을 만들 수는 없는 거라는 거야. 그 감이 곶감이 되기까지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어때? 서로는 성향상 기다려줄 수 있어? 아니면 힘들어? 기다리는 게 힘들어? 성격이 급해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성격이 급한 건 맞는데 약간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시간을 두고 하는. 시간을 두는 편이야. 그렇지. 그래서 뭐 친구들과의 관계나 뭐 이런 부분들도 감정이 상했을 때 바로 가서 뭘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시간을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라고 한다던가. 뭐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막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다음날 얘기해 보자. 뭐 하루 뒤에 얘기해 보자. 라고 하면 그 문제가 조금 더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그 시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쩌면 요 모모라는 책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시간에 관한 이야기. 그 모모는 시간이 많은 아이였고 그리고 사실 이 마을 사람들도 원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근데 회색 신사의 등장으로 바빠졌잖아, 다들. 그러면 그것이 여기는 동화 소설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들이 실제 우리 사회 속에서는 어떤 걸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약간 그 자신의 일에 너무 빠지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예를 들어도 좋고, 책 속 음, 나오는 인물을 갖고 예를 들어도 좋고, 현실에서 예를 들어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나오는 무슨 아저씨였더라? 무슨 가게 하시는 그분이 응, 가게 하시는 분이 응, 손님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약간 없어져도 되는 존재고 자신이 시간이나 이런 걸 너무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신사가 나타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나중에 되면은 더 많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응, 그러니까 그것처럼 뭔가 미래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나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를 나중에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자기의 쉴 시간이나 아니면 여가 시간 이런 걸 많이 갖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서로가 지금 한꺼번에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을 다 같이 이야기를 했어. 어, 아까 그 술집, 술집 하던 사람을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손님이 많아 적어? 처음에는. 많아요. 어? 사람 손님이 많아요. 많았어? 응? 가게가 아주 바빴냐고. 아, 한산했냐고. 그렇군. 어? 가게가 한산했잖아. 많긴. 가게가 한산해서 사람들 말도 들어주고, 농담도 하고, 모모하고도 만날 시간도 있고 그랬잖아. 근데 회색 신사가 나타나서 회색 신사에게 시간을 저금하기로 하지. 시간을 팔지. 그 다음부터 그 가게는 아주 손님들이 많이 오고, 정신없이 돌아가잖아. 그래서 이 음식점 사장은 모모를 만나러 갈 시간도 없다고 얘기하죠. 잠시 여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바빠졌는데 대신 그 전에 가게는 허름했잖아. 근데 새로운 가게는 뭐랄까. 더 멋있어졌잖아. 더 깨끗해졌잖아. 더 커졌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누가 성공한 거야? 원래 처음 모습이 성공한 거야? 낮은 모습이 성공한 거야? 나중 모습. 낮은 모습이 성공한 거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누가 가게를 열었는데, 어? 나중에 그 막 방송에 나오고 맛집을 소문나가지고 엄청 사람들 막 줄 서 있고 막 하면 그 가게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막 정신없이 막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일할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어제 어느 한 식당에 갔어. 유명한 식당에 갔어. 뭐 대기도 하고 그랬대. 근데 거기가 처음에와 달리 지금 바뀌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정도 넘치고 친절하고 서비스 좋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값도 비싸지고 그 직원들도 불친절하고 그리고 막 그 음식의 질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가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응대하기 위해서는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되잖아. 어? 그리고 또 비싼 그 값을 올려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그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벌겠지, 그 전보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걸 그동안 성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게 과연 성공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또는 이발사 같은 경우에 자기 엄마를 찾아가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잖아.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회식 신사를 만난 이후에는 엄마를 왜 그 양요원 거기에 맡기고 그냥 여자친구를 볼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안 봐요. 바빠서 여자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엄마를 위해서 유학원도 갈 시간도 없고 근데 대신 돈은 더 많이 많이 벌 거 아니야. 어? 그리고 그 이발소 그 자체도 더 손님들도 막 북적북적하고 더 많은 그런 곳으로 바뀌잖아. 그 전에 이발소에서는 손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막 뭐 사는 얘기도 하고 뭐 막 그러잖아. 천천히. 근데 이제는 그런 손님과의 이발사의 관계는 다 없는 거지. 오로지 그냥 뭐만 하는 거야? 이발만 하고 면도만 하고 돈을 버는 거야. 그 막 순환이 빨리 되는 거야. 어?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어때, 서로는? 어, 둘 중에 선택한다면 서로는 뭘 선택할 거야? 음, 저는 그래도 뭔가 바쁜 삶을 살 것 같아요. 왜? 뭔가 나중에 그렇게 일하고 나면 성취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서로가 이제 우리 서로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맞는 인물이고 서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스피드를 중요시 여기고 빨리빨리.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해내고 그럼으로써 더 큰 부를 이루고 그러면서 서로가 지금 말했던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책의 저자 미하일 앤델은 모모는
그런 삶이 과연 좋은 삶인가?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회색 신사에게 자기들이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그런 경고에 대해서 토로가 아, 이 미아랜드의 생각이 맞다. 현대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문제 있는 삶이다. 라고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서로처럼 그래도 난 현대인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더 끌린다. 이게 더 오히려 우리에게 맞다고 생각한다. 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의 미아랜드가 제시하는 삶, 모모와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그런 삶의 문제는 뭐야? 음,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그 뭔가 그렇게 하면은 나 그냥 다 하루하루가 되게 뭔가 지루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 약간 자기가 딱히 하는 일도 없고 응, 한가하다 보면 응, 내가 약간 여기에서 빠져도 나를 약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나에 대한 존재감? 이런 게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뭔가 바쁘게 일을 하고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사회나 이런 데서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응. 라는 걸 좀 자기 스스로 자각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서로는 이른바 존재 욕구, 인정 욕구가 강해서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정받았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이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또 이끌어 가고 있는 부분들도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어, 근데 굳이 이 미아일랜드는 이런 모모라는 작품을 쓴 이유는 뭘까? 음. 지금 서로처럼 생각하고 또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드니까. 살다 보면 힘드니까. 어떤 점이? 그러니까 약간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음, 맞습니다. 자, 이 청소부 기억나? 청소부요. 청소부. 모모의 친구. 음, 청소부. 청소부가 회색 신사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달라졌어. 회색 신사를 만나기 전에 청소할 때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였어? 뭔가, 음, 음, 음.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나? 잠깐만. 좀 찾아볼게. 시 3쪽? 63쪽이야? 13쪽. 저기의 일은 아니지만, 아까 그 청소부의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 마지막 문답? 63쪽 맞죠? 94. 읽어요. 음. 그는 그때부터 모든 손님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 그렇게 하니까 일을 하면서 조금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견습생 둘을 더 채용했고 그들이 단 1초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도록 도끼 눈을 뜨고 엄중하게 감시했다. 아, 엄밀한 거기까지. 그렇게 하니까 일을 하면서 조금도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건 다른 사람 얘기인데,
청소부가 회식 신사를 만나기 전에는 청소하는 그 일 그 자체를 의미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보람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식 신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뀐 거야? 그냥 이게 의미 있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빨리 해치워야 될 일은 끝난 거야.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빨리 뭐 해야 된다? 청소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야 된다. 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서로하고 수업을 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회식 신사를 만나기 전이라면 서로하고 수업하는 이 자체가 소중한 거야. 그냥 즐거운 거야. 근데 회식 신사를 만약 만난 다음이라면 빨리 수업하고 끝내야 돼. 빨리 수업하고 끝내야 돼. 아니면 서로하고 한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한꺼번에 수업을 해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수입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 그때는 서로를 같이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야? 음, 내가 돈 버는 사람으로 보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내가 이 일, 서로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 자체를 내가 기쁘고 나를 싫어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빨리 이거 수업 끝내, 어쨌든 이거 수업 끝내야 내가 얼마를 버는 거야. 라는 그런 돈을 버는 행위로 볼 것이냐. 근데 만약 돈을 버는 행위로 본다면 이 시간에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준대. 그럼 내가 굳이 서로를 계속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없는 거지. 돈 더 많이 받는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와의 만남 이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면 돈은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응, 약간, 응, 음, 네, 진짜 돈을 위해서 하는 건 내가 이 일을 빨리 해치워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응.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되게 빨리빨리 응. 하려고 되게 지치면서 할 것 같긴 해요. 김밥집 사장도 마찬가지지. 내 김밥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어 할까? 좋을까?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김밥을 싸는 거에 정성을 들여서 김밥을 이렇게 팔고 그 사람 김밥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과정들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회색 신사에게 시간을 판 이후에는 내가 김밥을 몇 줄을 팔아야 돈을 얼마큼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김밥을 많이 쌀까? 어떻게 하면 그 김밥을 많이 팔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김밥은 싸는 일은 일일 뿐이지. 어? 그거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한다면 반론이 없을까? 음, 지금 선생님이 그 서로 의견에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너는 사명감, 성취감도 느끼고 존재의 의미도 느끼고 그래서 너는 좀 바쁘게 사는 삶을 택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인간화 되지 않겠냐. 일 자체의 즐거움과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너는 그냥 일만 해내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거 아니냐. 그게 과연 네가 바라는 삶이냐. 그것보다 더 크게 사명감과 성취감이 과연 그만큼 중요한 거냐. 사명감 성취감보다 오히려 그 시간에 즐겁고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더 낫지 않냐.
라는 식으로 반박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음, 어, 그러면, 음, 음, 뭔가, 뭔가, 음,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열심히 음, 그 일을 할 때,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쁨을 주는 일이 아니라 음, 자신이 빨리 해치워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음. 일을 해도,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기쁨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되게 힘들게 일을 하고 해치우려고 일을 해도 그 속에서 또 그 사람이 기쁨을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좀 서로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책의 구도나 반론의 구도는 마치 그게 바쁘게 살고 이러면 보람을 못 느끼고 관계도 못 맺고 천천히 뭐 해야지만이 관계를 느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구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보면 바쁜 와중에도 관계를 맺잖아. 바쁜 와중에도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 누리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원 선생님이 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학생들을 돈으로만 보겠냐. 그 학생들과의 관계를 또 소중히 여기는 이른바 뭐 두 마리 토끼 잡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사실 고민인 것들이, 예를 들면, 그, 지금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특히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 저렇게 못 산다고. 게을러 빠졌다고. 그래서 너무 나쁘셨다고. 그래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선생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우리나라 80년대의 모습을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에서 볼 수 있어. 그리고 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못 살아. 근데 우리는 잘 살게 됐어. 그리고 우리가 더 발전하게 돼서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 됐어.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구조로 보이냐면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의 모습이고 회색 신사를 만나기 전 사람들의 모습인 거야.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회색 만나기 신사에게 시간을 판 사람들의 모습인 거야. 또 풍요로워. 더 부자가 됐어. 근데 정신없이 바빠. 근데 그 사람들은 한가해. 여유로워. 근데 가난해. 그러면 서로는 뭘 선택해? 저는 그냥 대한민국 같은 사람을 어, 바쁘더라도 풍요로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야 풍요로울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풍요로울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들 중에는 한가롭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일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뭐 이런 거야. 서로 내집 도배가 그 천장이나 이런 벽지 도배를 아, 막 자주 갈면 더 집도 화사해 보이고 더 집도 좋잖아. 멋져 보이잖아. 근데 그러려면 도배를 자주 하려면 그만큼 돈을 모아야 돼.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야 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배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한단 말이야. 그럼 도배하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벌려면 서로네 집을 가서 도배를 열심히 모아야 돼?
바꿔줘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도배하는 사람은 대신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서 만약에 이거 뭐 옷을 사 입어. 어? 그러면 만약에 서로가 옷가게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자꾸 서로네 집 가서 뭐 해야 돼? 옷을 사야 되잖아. 근데 옷을 사려면 그만큼 자기가 도배를 또 뭐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많이,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좋게 보면 서로는 집에 도배가 늘 깨끗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돼 있어. 도배사인 나는 늘 새 옷을,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 그러면 서로 좋고 쌤도 좋은 거 아니야? 네. 그게 둘 다 서로 좋은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서로도 옷가게를 늦게까지, 토요일 주말까지 열심히 해야 돼. 쌤도 그러려면 도배를 뭐 해야 돼? 열심히 음, 해야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서로가 아이, 나 뭐 하지 않을 거야? 도배 이거 그냥 좀 오래돼도 나 그냥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 그러면 돈을 굳이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없어. 그러면 옷 가게 하는데 가게를 일찍 열고 늦게 문 닫고 또 주말에도 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없겠지. 선생님이 도배를 하는데 옷을 굳이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자주 신상으로 갈아입지 않으려고 해. 갈아입지 않아도 돼. 그럼 나는 좀 남루해 보이겠지. 근데 역시 그럼 내가 옷을 그렇게 많이 안 사도 되면 돈을 굳이 많이 벌어야 되지? 많아요. 않지. 그럼 내가 굳이 도배를 매일매일 가갖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도배를 그냥 일주일에 뭐한 3일만 하겠다. 하루에 뭐 4시간만 일하겠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대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서로의 지금 도배 상태는 안 좋아요. 너덜너덜해. 선생님의 옷 상태는 안 좋아요. 너덜너덜해. 대신 서로도 시간이 많고 나도 시간이 많아. 빈둥거릴 시간이 쉽게 말하면. 그 두 개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 선생님은. 이 모모라는 책에서. 그 모모가 지지하는 삶은 뭐라는 거야? 네, 두 번째, 두 번째 삶이라. 회식 신사가 지지하는 삶. 첫 번째. 첫 번째 삶이라. 그럼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은 1970, 80년대, 1960년, 7, 80년대는 가난한 나라일 때는 사실은 두 번째 삶이었다.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삶으로 완전히 바뀐 거지. 거기서 서로의 선택은 첫 번째라는 거냐.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첫 번째 삶을 선택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미알 렌데라는 작가는 모모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미알 렌데의 책을 보면서 서로가 설득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책의 이야기일 뿐 난 이걸 선택할 수는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아 이야기책 소설책이긴 하지만 단지 소설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더라라는 자 96쪽 볼까? 이게 넷째 줄 중간에 그들은 심지어 그들은 심지어 여가 시간까지도 알차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즐거움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오락을 찾았다. 그랬기에 그들은 축제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 쌤이 이 부분 보고서 너무 막 이렇게 그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드는 거야.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혹시 뭔지 알겠어? 서로?
지금 네? 읽었던,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얘기하는 바가 뭐야? 음, 잘 모르겠어요. 음. 여기서 심지어 여가 시간까지도 알차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 서로가 휴가를 떠나. 휴가가 뭐야, 원래? 쉬는 거. 쉬는 거잖아. 그 휴가 갈 때 우리는 뭐해? 계획을 열심히 세워. 어디 맛집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돼. 그래서 이왕 간 김에 하나라도 더 보고 오려고. 그러면 어때? 가서 노는 것도 일이야. 근데 그렇게 뭘 해야 뿌듯함을 느껴.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여행, 해외여행 뭐 이런 거 보면 패키지 여행이라고 들어봤어. 그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가 단체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패키지 여행 갔더니 막 아침에 5시에 기상해서 6시에 밥 먹고 7시에 출발. 그래갖고 막, 뭐 보고 막 여러 군데 보고 밤에 막, 7시에 8시에 들어오고 막 그렇게 뺑뺑 돈다는 거야. 5박 6일 막 4박 5일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많은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그 휴가를 했어. 근데 과연 그게 뭐냐? 휴가냐?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휴가 기간 동안에 그냥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다가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밥 한 끼 먹고 또 가서 침대에 들어 누워서 뭐 좀 이렇게 뭐야 넷플릭스 보다가 그다가 뭐 또 좀 뭐 찾아먹다가 뭐 수영이나 잠깐 하다가 그냥 그러고 이제 또 자고. 저는 어때? 여행 스타일이 둘 중에 어떤 저는 여행을 첫 할 거야? 번째인 것 첫 번째와 두 같아요. 번째 중에? 어? 첫 번째. 패키지? 여행처럼 이렇게 바쁘게? 어. 근데 패키지는 굳이 아닌데, 예, 뭔가 숙소 안에서도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좋아. 네. 그래, 그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나뉘는 거야. 아예 서로처럼 그게 좋아서 그런 거면 아무 문제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른바 그 강박증이라거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막. 뭔가를 막 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는 것, 그 쉬는 것, 그것도 괜찮다. 라는 건 연습이 필요한 거지. 선생님도 늘 보면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선생님 안에는 그걸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차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럼 선생님은 책을 보든지, 뭘 라디오를 듣든지, 뭘 해야 돼. 그 뭘 늘 챙겨가. 볼 거, 읽을 걸 뭘 챙겨가, 늘. 근데 선생님 안에는 그런 거 왜 챙겨가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대. 나보고 가만히 있으면 나 아주 지옥 같아. 지옥일 것 같아. 못 견딜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안에는 그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야. 야, 바람을 느끼고, 어? 하늘을 두리번거리고, 어? 이런 게 얼마나 좋아. 너는 근데 왜 자꾸 부산을 떠니? 어?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왜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니? 라고 욕먹어. 사실은 그 쌤도 모모의 삶을 보면서, 어, 두 가지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쁘게 사나? 라는 반성의 그런 마음이 들다가, 아유, 근데 난 이거 안 맞아.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나 이렇게 살려면 나 힘들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다시 이제, 아까 쌤 말했던 그 두 가지 부분들 중에서, 그래서 반성하는 삶, 후회하는 삶을 택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다. 오히려 난 모모와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겠다. 난 지금 내 삶이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모모와 같은 삶을, 다시 두 가지 나뉘지. 배척하는. 이거 문제 있는 애들이다. 이거 게으른 애들이 하는 소리다.
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노모와 같은 삶 인정. 근데 나한테는 안 맞아. 다른 거야, 그냥. 그니 너도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도 너한테 강요하지 않을 거야. 서로 다른 삶이야. 라는 부분. 서로는 어느 시점에 있는 것 같아. 음, 딱히 배척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음. 그렇다고 따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서로는 그러면, 모모와 같은 삶이 있었을 때,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난 굳이 너,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음, 이 책에서 회색 신사가 제안한 삶 그 자체도 나는 좋다, 괜찮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근데 반대로 이제 회식 신사와 같은 삶이 옳은 삶이다, 맞는 삶이다. 그러니 게으른 것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너네 왜 그렇게 쓸데없이 바쁘게 뻘뻘거리고 살고 있니? 너네는 너무 비인간적이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다시 우리가 여유를 찾고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그러한 삶이 진정한 삶이야. 그러니 너희들 그 회색 신사한테 영혼을 팔아먹고 너희들 지금 그 사탄에게 빠져 있는 거야. 그니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스님은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어, 호로 박사? 호로 박사로 나오지, 여기. 그니까 누구 같아? 네?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 호로 박사가.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 신? 시간을 지배하는 신? 그럼 모모는? 음, 뭐라고 해야 해요? 그 하나님이 세상 속에 모모를 보냈잖아. 그 모모로 네. 하여금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잖아. 그럼 누가 되는 거야, 모모? 예수님?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럼 회색 신사는? 음, 사탄. 사탄이 되는 거야. 그럼 서로는? 그럼 서로는 아, 사탄에 빠진 사람 되는 거지. 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상하지. 요 미아일랜드가 그렇게 구도를 짜놓은 거야. 그렇게 구도를 짜는 거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 현재 기독교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한 삶이라고 생각해. 오늘날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가 자본주의하고 만나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준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내가 뭐 할 때? 부자가 됐을 때. 어? 내가 행복하게 살 때. 그걸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준 증거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 근데 이 미아일랜드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삶이 아니라 그건 사탄에게 넘어간 삶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서로 주장이 달라요. 다른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갖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어, 서로가 어떤 책들 읽어갈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모모라는 책은 결국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결국 서로 선택이죠.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 아까 말했듯이 이것 A 아니면 B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제3의 길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서로는 또 서로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빠 디자인이 뭐예요? 글쓰기하고 이렇게 바꿨으니까 글쓰기 건너뛴 거고 아빠 디자인이 뭐예요? 라는 책 같고 디자인 관심 있어 서로야? 아니요. 관심 없어? 네.
왜? 뭐, 그 교복, 중학생 교복도 예쁘고, 체육복 뭐하고, 막, 그런 거 자체가 디자인에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음,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때? 혼자 수업해도 할만하지? 힘들었어? 아니요. 어? 아니요. 민준이가 그리워? 아니야? 시안이가 그리워? 그립네요. 시안이 소식 들었어? 네? 시안이 소식은 들어 못 들어? 아, 걔는 아, 그 세 달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듣지 못해요. 거기 갔다가 세 달에 한 번씩만 온다고? 또 다시 가고 그런 식으로? 걔 완전히, 네, 걔 누나한테 물어봐야겠다. 누나 만나니까. 아니에요. 거기 이사 가가지고 누가? 시안이네요. 어디로 이사 갔어? 몰라요. 멀리 어, 갔어요. 아, 원래는 가까이 있었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이 아이 누나 잘 못 봐? 네. 아, 그렇구나. 그래, 그래. 내가 이 아이 누나 만나면 서로가 그리워한다고 전해줄게. 그리워하는 거 맞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